자, 안녕하십니까. 2024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 원 강사 이기선입니다. 오늘 비대면 7강 해방 이후 다뤄볼 건데요. 내신 대비 때문에 내신 대비 관련된 것부터 먼저 할 겁니다. 사실은 동영상을 다 찍어놨는데요. 이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서 영상이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다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해방 이후는 해방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들. 오늘 이제 두파산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다뤄볼 거고, 친일 청산의 문제, 이거 문제도 두 팔에서 다뤄볼 겁니다. 또 기회주의자의 특색, 이념에 대립과 갈등 문제는 조금 다음에, 이제 다음 강좌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들어가 보실까요? 교재 132쪽입니다. 수능특강 04번이에요. 염상섭의 두파산이라는 작품인데, 먼저 이 두파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보기에 있어요. 물질적 파산. 해방 이후에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물질적 파산과 정신적 파산을 의미하는 두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례 모친. 해방 이후에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나 이제 정신적으로 파산한 인물, 이제 오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원래 친구 사이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중략에서 끊어주기엔 너무 뒤쪽이니까 일단은 여기 A 앞에서 한번 끊고요. 중략에서 한번 끊고 두 번 끊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자, 문제 보실게요. 자, 1번 A와 B에 대한 설명. 이건 따로따로 제거할 수가 있는 건데 어차피 이 A, B 한꺼번에 보고 할 거니까 C로 할게요. 2번 길바닥 구멍가. 이거는 이렇게 첫 선지부터 보면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앞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로 놓고 마지막에 푸는 게 좋고요. 3번 이건 밑줄이니까 B고요. 4번 이 작품에 이제 그 보기 한번 포인트 한번 발견해 보시죠. 일단 첫 번째, 두파산은 해방 후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구멍가게를 하게 된 정례 모친, 또 그녀의 구멍가게를 중심으로 얽힌 인물들을 통해 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등 자본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가 있었다는 거죠. 작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와 달라진 인물입니다. 비윤리적인 돈벌이에 매달리며 오랜 친구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입속을 차리는 오김. 그러니까 오김은 이런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 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 인물도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겠죠. 전직 교장 등이 등장한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례 모친의 삶은 애초에 의도했던 그런 형태의 생활이 아니라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갚아나가는 기계적인 과정.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경제적인 파산, 물질적인 파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례 모친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 파산을 맡게 된 거. 이렇게 비윤리적인 돈벌이를 하고 있는 오김의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B니까 순서 어떻게 짜면 됩니까? 3번, 4번 먼저 풀고요. 중간에 1번 풀고 마지막에 2번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체 예쁘장한 상판이긴 하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만은 눈을 곤두세우고 대들어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을 보아도 오김이 아니라 내 시각이야. 누구 시각이냐면 정례 모친의 시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김이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야. 이전의 오김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대들어요 지금. 그럼 이 아빠가 보기에서 본 거잖아. 다른 겁니다. 전부터 네 영감은 어째좀 더 젊어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 그러니까 젊은 서방 얻은 것을 부러워하면서 정례 모친에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례 모친을 놀리면서 면박을 주는 겁니다. 필기는 잠깐씩 멈추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네 서방은 젊은 서방 얻어 좋겠다? 막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그러는 겁니다.
하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고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오기미는 은근히 부러워도 합니다. 실제로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뒤에 읽어보면 밑도 끝도 없이 길바닥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추어내는 것을 보고 정내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고. 왜 어이가 없어? 갑자기 놀리고 봉변을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면박을 주고 봉변을 겪게 하니까 사람들 다 들으라고 면박을 주고 봉변을 겪게 해서 그런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지 오기미가. 늙은 영감에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또 하나 얻으려면 더 속을 긁어놔요? 하고 정내 모친도 이제 비꼬아주고 싶었으나 열을 지어 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픽픽 웃는 바람에 망신당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미쳤나? 이건 무슨 객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하고 달래면 나무라면 끌고 가랬어. 사람들 없는 데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렴. 아하, 이게 바로 봉변의 이유네요. 갈등의 이유입니다. 정내 모친이 형편이 어렵다고 그랬잖아. 오김한테 돈을 빌린 거야. 돈 갚으란 얘기지 한마디로. 매달린 식솔은 많고 병들어 누운 영감의 약값이라도 뜯었으려고 이렇게 쩔쩔거리고 다니는 인연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은 욕을 좀 단단히 베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지 사정 보아서 싼 별에 내가 싼 이자를 줬단 말이야. 좋은 내가 그런 이자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도 마다니 남의 돈 새거나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고 뭐냐. 사람들 다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오기미가 매달린 식솔도 많고 누운 늙은 영감도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어쨌든 상대의 인격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둑년이라고 하고. 이런 건 좀 어쨌든 비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오기미는 근데 원래는 아니랬단 말이야. 굉장히 독하게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 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만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단 말이야.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빚쟁이의 돈 받는 원래 수단인가 좀 싶었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행패를 이렇게 부리니까 누가 안 갚는 데니? 돈도 중하지만 이게 무슨 개망신이냔 말이야. 정리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사람들 없는 데로 끌고 들어가려 했어. 난 돈밖에 몰라. 오기미의 말이죠. 내일 모레면 거리에 나왔겠더니 체면을 먹고 우정한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 저러니 너 같은 장례 대신 부인께 나 같은 여자 감히 말이나 붙여버려 비아냥되는 거야. 하고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깨어드는데 정내 모친은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봉욕, 그러니까 망신을 당한 거죠. 봉변이죠. 눈앞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올라요. 그래서 눈물도 핑 돕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친구에게 당한 봉변이죠. 그래서 갑자기 당한 봉변에 서러워진 거야. 봉변에 이제 서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연재가 이러고 섰다간 예서도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쳐 옆에 골로 줄다람쥐를 쳐들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없으니 오기미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정내 모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뭐냐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관련된 거 좀 제거 좀 해보죠. 3번부터 보실까요? 그죠. 기억은 오김의 갑장스러운 그런 젊은 서방을 갑자기 들춰내니까 당혹감 느끼고 있죠. 니은 여러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끌고 가려 하는 거야. 맞아요. 아이고 맞는데 왜 이렇게 쳤지? 맞으니까 제거. 그 다음에 디귿 오김의 행동이 빚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그래 원래 저게 수단인가 싶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 맞아요. 리을 상대의 말은 듣지도 않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오김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라져버린 모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오기미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눈물이 핑 돌았잖아. 서러워서 뭘 걱정을 해요. 4번이 정답이에요. 3번은 나왔고 자 4번 볼게요. 거기 2번 먼저 봐야죠. 매달린 식솔은 많고 병들어 놓은 영감의 약값이라 뜯었으려고 그렇게 쩔쩔거리고 다닌 다음에 처지를 하소연한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앞에서 요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 쩔쩔거리고 다닌다. 돈 받으려고 하는 얘기죠. 자기대로 살 길을 찾으려는 오김의 절박함과 불안이 과거와 달리 속물스럽게 변한 자신의 죄책감 아니요. 돈 받으려고 일부러 이런 이유를 내세우는 거죠.
죄책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두 개 다 풀어봤네요. 그럼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례 그 오기미의 과거 내력이 좀 나옵니다. 27가지 동경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을 하든가 연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모습과는 다른 거죠. 순수한 모습이었죠. 어쩌냐고 멋대로 돌다가 지금 영감 이제 친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구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할까 아이를 한번 낳아보았을까 40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 그렇잖아.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 신뢰 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본 오김이야. 권력 있는 집안에 가서. 그러니까 그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정례 모친의 시각에서 본 오김의 과거 내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고리대금 악독한 고리대금 업자가 되었을까? 이게 우리는 궁금한 거야. 그 내력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런 거지.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은 중늙이노 보이랴. 굉장히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오김은. 머리를 곧게 지지고 이른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던 맵시가 어느 때 마담이라고 생각이 들지. 설마 1할 오픈으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동물을 추사하며 울리는 고리대금 업자 아주 비윤리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해방 이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궁핍하고 굶주린 사람이 많고 무슨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이런 고리대금업이 성행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 고리대금이라는 건 뭡니까? 피를 뽑아 먹는 거예요.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는 거야, 물질적으로. 정례 모친도 이제 그런 걸 끌어다 쓴 거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로 변해버린 거야. 이런 게 하나 이제 정신적으로 파산한 인물을 보여주죠. 인정머리라고는 있어 없어. 하나도 없는 거지.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고대에 터놓고 하는 큰 생활가 됐어. 큰 직업이 됐다는 거야. 그만큼 혼란한 사회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결국 이렇게 서민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고리대금이 성행을 했다는 거야. 오기민은 반민자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반민자의 아내. 그러니까 친일을 했던 인물들이 해방 이후가 되면 응징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고리대금업을 했던 반민자의 아내가 됐으니까 이게 바로 그 이유가 되겠죠. 이 고리대금업자가 된 이유가 될 겁니다. 불악기같이 덤빈 것이다. 준경이야 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회사의 취체역인가 뭐 임원이 됐던 거죠. 감사하고 지냈으니 반민법이 통과되는 날이면 친일을 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중풍으로 3년째나도 자리에 누웠어요 지금. 병석에 누운 거야 병석. 영감이 어서 돌아가시다 죽이나 하기 전에 을에 걸리고 말 것이오. 친일을 했다는 그 발견이 되겠지. 걸리는 날이면 떠매어다가 징역을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다 살림살이를 몰수당할 거야. 그래서 살 길을 차려가 나선 길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고리 대금업을 이게 너무 오른쪽에 썼다. 11번 맞죠? 그래서 오김이 제가 살겠다고 나선 이유죠. 고리 대금업에 나선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친일했던 사람이니까 뭐도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다 빼앗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 길에 나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하식소를 떠맡고 맞아요. 그 가련한 신세는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친구가 내세우고 인격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야 이런 걸 내세워야 그래도 남의 욕을 덜 먹어. 자, 그 다음은 이제 좀 서술상의 특징이 바뀌는데 전까지는 누구의 시각이었어? 정례 모친의 시각이었죠. 이제 우리는 누구의 시각을 볼 거냐면 오김의 시각을 볼 겁니다. 오김이의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모습들. 오기민은 정례 모친이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곁눈을 흘겨보고 입귀를 셀룩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만 오기민의 내면 심리죠.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 가슴속이고 무엇이 뭉치고 비비꼬이고 하던 것이 확 부러져 쓰러지고 혈액이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해. 그러나 그 뭉치고 비비꼬이는 건 반드시 악감정은 아니었어. 왜? 오랜 동무야. 둘의 관계죠 이제. 오랜 친구 사이예요.
근데 어때? 이 삭막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자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만 아무리 요새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내려면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벼르긴 하였지만은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좀 떠세냐 뭐냐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기 좀 무서웠어. 그러니까 좀 너무 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과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내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과 부러운 거야. 늘 하던 오김이기는 했어. 그래서 이제 젊은 서방을 얻은 이제 정내 모친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독하게 했나 봐.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세민하거나 하는 몰상식한 오김이도 아니지만은 실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식도 없이 군 식구들만 자신 오김이의 처지죠 지금. 늙은 양반의 방을 들여다보면 짜증이 나. 그래서 오김의 이런 오김은 오김대로 이제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부러운 거죠. 공이 짜증이 나고 정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삶에 얽매고 고생은 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보다 팔자가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자 그럼 AP 봤으니까 이제 한번 AP 한번 풀어보시죠. AP에 대한 설명. A는 시대 상황에 대한 언급을 토대로 인물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뭐 그건 그래요. 근데 유년 시절을 지금 제시하는 건 아니죠. B는. 2번 A는 서술자의 주관을 배제하는 아니 객관적 아닌. 3번 니은다 현재형 아닙니다. 4번 행적과 내력이죠. 누구? 오김의 그 변화된 모습 언급하고 있고 B는 오김의 내면에 대한 서술과 함께 관계, 오랜 친구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4번이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중요한 이유 볼게요. 자 오늘은 악기를 지어주시렵니까? 교장의 말입니다. 언제 갚으나 갚고 말 것인데 그걸로 의상할 거야 있나요? 교장이 중재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서 지금 그래서 교장이 정내 모친에게 지금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둘 사이 중재해서. 그러니까 이건 누가 부탁을 했겠어? 정내 모친이 부탁을 했겠지. 아니 정내 모친 오김이 부탁을 했겠지. 교장이 매우 점잖은 수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친구니까 잘 알고 있어요. 김오김이가 그렇게 대단히 불쌍해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정말 돈이라는 것만 쫓아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이 거기에 연민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변해버린 오김의 모습에 연민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오김이는 어땠냐면 셰익스피어의 원서를 끼고 다니고 인형의 집에 시인하고 앨런케의 숭배자야. 그런 오김이야. 그러니까 그런 오김이가 이렇게 대비가 된 거지. 그래서 예전엔 어땠다고? 이런 순수한 자아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원래 오김이는 이런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던 인물이라고. 원래 오김이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던 인물이야. 오김이가. 정신적 가치. 근데 이렇게 동양자료 같은 돈 전대를 차고 세상이 모두 노란 돈이 풀어 갑자기 이제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속물적 인간이 된 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 파산한 거죠.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고 속물적 인간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어린애 코문 돔에다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 나왔는데 나도 불쌍한 신세지만은 나도 오김이나 가을 써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지경이지. 물질적 파산이죠. 오김이는 성격 파산인가 보더군요. 나한테 봉변을 오랜 친구한테 주는 거 보니까. 제목에 상징적 의미가 있죠. 정리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풀어버리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도 듣기에 좀 괴란쩍습니다만은 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어떤 각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해방 이후에 혼란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면 해방 이후에 혼란하고 각박한 현실이에요. 별 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토 있는 돈을 어여시 받아먹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있다고. 그나마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정말 인정머리 없지만은 그나마 오기미가 낫다는 거야. 더 양심 없는 놈들 많다고. 입만 가지고 사기꾼들 많잖아.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긴 하지만 이태준의 복덕방에서도 봤잖아요.
입만 가지고 속여먹고 등쳐먹고 알러먹고 꺼물어먹고 하는 허울조원 불안당하니고는 바발이 올곧게 들어가지 않다. 뭔가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거야. 그나마 낫다는 거지. 휴방류의 혼란한 현실입니다. 교감은 그래서 교장은 자기 변명인지 오김이 역성인지 하는 거야. 이날 정리 어머니는 딸이 한사코 말리며 그따위 돈은 안 갚아도 좋으니 정장을 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고 내버려 두세요 하고 팔팔 뛰는 것을 모른 척하고 20만원 표에 2만원 현금을 얹어서 오김이 갖다가 주라고 내놓았다. 그래서 갚았어요. 결국 돈을. 그치? 그럼 뭐 2번 보시면 길바닥과 구멍가게. 일단 길바닥에서 발생한 오김과 정내 모친의 갈등 맞습니다. 구멍가게에서 대면하진 않았죠. 2번 길바닥에서 벌어진 오김과 정내 모친의 갈등은 구멍가게라면 돈을 벌어야 하는 정내 모친의 경제적 상황. 그죠? 돈을 빌리게 됐잖아. 그것 때문이잖아. 2번이 정답이다. 자, 중요한 작품입니다. 해방 이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염상섭의 두 파산이라는 작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